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주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해결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와 현대차 기아차는 이달 초 미 행정부에 제출한 2차 정부 의견서를 통해 렌터카나 리스 차량으로 쓰이는 전기차도 상용차로 폭넓게 인정해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렌트, 리스 등 임대 기간이 끝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중고차에 적용되는 최대 $4,000, 우리 돈 518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의 주 맨친 상원의원의 반대가 심하다고 합니다. 생산지역을 문제로 삼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주던 전기차 세제 혜택과 달리 앞으로는 생산지가 북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전기차에게는 아주 치명적인데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의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항은 법안 통과와 함께 바로 발효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 31개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당연히 현대자동차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기까지는 아직 2~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현대자동차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예 미국산도 아니고 북미산이라는 것도 좀 희한한 부분인데요.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만 혜택을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WTO의 최애국 대우 조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통상당국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제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인 건데요.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리튬 등 배터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90%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조 맨친 의원이 중국을 정면 겨냥한 조건을 내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에 대한 원천 봉쇄를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 유럽 등 타 국가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년에 배터리 규정이 발효되면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없어집니다. 전기차 업체도 소비자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국 정부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닥치는 겁니다. 그에 따라 우리 정부와 현대차 기아차가 행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건데요. 이를 듣고 조 맨친 의원이 한 행동은 어이가 없기 그지 없습니다. 미 재무부 장관에게 한국 요청 사항을 콕 집어 들어주면 안 된다며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그는 이를 허용할 경우 기업들이 북미 지역 투자를 늘리지 않고 대신 기존과 같이 사업을 이어가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위험성을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조 맨친 의원은 지난 8월 시행된 IRA의 보조금 차별 조항을 포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완화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 정부는 최대한 미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 맨친 의원과는 다르게 미국 다른 의원들의 반응은 전혀 반대인데요. 허넨데즈 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으며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한 조지아주 지역구의 라파엘 원호 민주당 상원의원은 보조금 조항 적용을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 말까지 늦추는 수정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달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IRA 시행의 융통성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맨친 의원은 IRA상 미국 내 부품 조달 요구로 인해 많은 동맹국이 속상해할 수 있다면서도 IRA는 동맹을 아프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며 미국을 돕고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헛소리를 해댔는데요. 그의 결론은 결국 북미산 자동차에만 혜택을 줄 거고 한국은 미국을 돕고 강력하게 만들기나 하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미 간에는 FTA 동맹을 맺었습니다. 상호 차별 없는 무역을 하자고 맺은 조약은 어디로 가고 한국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을 주장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북미산 자동차에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엔 사실 일본의 뒷공작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 자동차 회사와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일본 도요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태평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 맨친 의원에게 해당 법안 관련 내용이 나오자마자 로비를 한 건데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본 도요타가 강력한 미국 정계 로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독일, 프랑스, 한국 등 각국 정부가 미국에 서한을 보내 항의하는 가운데 도요타는 조 맨친에게 발빠른 로비 공세를 펼쳤다고 합니다.
도요타는 정치자금 후원 등을 포함해 공장 추가 투자 계획을 제시하면서 맨친 의원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전기차 대연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맨친 의원. 그 이유를 보면 맨친은 미국의 화석연료 업계를 사실상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지역구 웨스트버지니아는 미국의 석탄 산업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웨스트버지니아는 전기차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에 도요타의 공장이 있다고 하죠.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대외적으로 중국 견제라는 명분으로 법안 곳곳에 녹여냈지만 실상은 석탄 산업 화석연료로 인해 전기차 자체에 대해 관심도 없고 부정적인 점, 로비로 인해 북미산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거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조 맨친 때문에 바이든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조 맨친 의원은 지난해 영국의 가디언이 뽑은 미국의 기후위기 악당 12명에 포함되는 창피스러운 업적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한미 FTA 동맹 조약이 있음에도 차별적인 조항을 내세우는 조 맨친 의원의 행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